생크림 롤 케이크입니다. 첫 작업은 체에 밀가루를 걸러내는 일입니다. 밀가루에 이물질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 이렇게 밀가루를 체에 치면은 공기 포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성질이 더 좋아지죠. 1차 반죽은 기계가 하지만 2차 반죽은 직접 손으로 합니다. 20kg이 넘는 반죽을 힘들게 손으로 섞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거품이 죽어갖고 거품이 사그라든다고 그래야 되나? 기계로 돌리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살살 섞어주는 거예요. 마무리는 이렇게 손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구석구석 기계가 안 닿는 데까지 반죽을 잘 섞을 수 있거든요. 기계를 쓴다고 해도 손으로 하는 작업이 많아 손이 쉴 새가 없습니다. 오늘은 쌉싸래한 차향이 매력적인 녹차 생크림 롤 케이크를 만드는 날입니다. 반죽을 판에 고르게 펼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시트면이 울퉁불퉁하면 크림을 얹을 때 불편하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장갑을 끼고 하시네. 그쵸? 두 겹씩? 이게 한쪽은 3겹, 한쪽은 2겹. 이중팬 열기, 얘네 열기. 손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손이 맨날 저리거든요. 그래서 3개에 2개씩 껴요. 오른손 많이 쓰니까 오른손에 3개. 뜨거운 오븐에서 빵을 꺼내고 넣다 보면 화상을 입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공장 내부는 한겨울에도 오븐 열기로 32도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오븐의 온도를 보니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온도가 무려 30도 가까이 차이 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랫불이랑 윗불이랑 온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쵸. 이게 보시면 위에는 좀 까맣고 색깔이 다르거든요. 윗면은 색깔이 이렇게 곱게 나와야 되고 얘가 롤 버든면이거든요. 근데 대신 이 속면은 이렇게 타면 질감도 안 맛있고 색깔이 안 이쁘거든요. 안에는 밑에는 색깔이 나지 않기 위해서 밑에 불은 좀 약하게, 위에 불은 조금 세게. 겉부분은 시각적으로 맛있어 보이게 색을 진하게 낸다고 합니다. 생크림 롤 케이크는 시트를 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크림을 어떻게 마느냐가 더 관건입니다. 그만큼 크림을 마는 과정이 까다롭고 힘들다는 건데요. 정확한 크림의 양을 올리는 것부터가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크림의 양도 많고 조금만 힘을 주면 크림이 무너질 수도 있어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면 굉장히 분량이 많이 나오는 공정이기도 합니다. 크림 바르는 게 중요해요. 크림을 얼만큼 일정하게 바르냐가 롤 마는 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시트 밑에 투명 비닐을 깔고 그 아래 면포를 깝니다. 그리고 밀대로 면포를 이불 덮듯 사뿐히 밀어 말아줍니다. 여기 있던 크림을 여기에 붙임으로써 여기가 접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 잘 붙을 수 있게. 네네. 아니면 크림이 말면서 밀려가지고 새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려가지고 접착 역할을 시켜주는 거예요. 최대한 크림이 있는 부분엔 손을 대지 않고 면포와 밀대를 이용해 말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수많은 노력 끝에 나온 노하우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기에서 배워가도 저희 업계에서 잘 배웠다 할 정도로 많은 게 어려워요. 생크림이 시트 밖으로 전혀 새지 않고 롤 케이크가 잘 말렸습니다.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어느새 조리대 위가 녹차 생크림 롤 케이크로 가득 찼습니다. 모양이 예뻐지.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되면 상품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자르고 다른 거만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림을 양쪽 끝에 평평하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롤 케이크는 4cm 두께로 잘라 포장한 후 출고되는데요. 그 전에 냉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롤을 만들고 바로 쓸 수가 없고
얼렸다가 썰어야 롤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얼린 다음에 썰어서 이틀 정도는 냉동을 시켜야 땅땅하게 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팅을 하신 거예요? 네네, 이제 이후에 썰고 포장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번에 만들 제품은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프랑스 대표 디저트 에클레어입니다. 슈크림과 비슷하지만 길쭉한 슈에 크림을 넣고 표면에 초콜릿 등 다양한 재료를 더딥히기 때문에 슈크림보다는 다채로운 맛과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길쭉한 모양으로 에클레어 반죽을 짠 후에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 표면에 잘게 자른 아몬드를 꼼꼼히 묻혀줍니다. 맛이 없을 수 없죠. 안에 크림까지. 이렇게 안 떨어지네요. 근데 나중에 굽고 이거 어떻게 떼세요? 얘네가 구워지면 철판에서 딱 떨어져요.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탁 떨어져요. 좀 질감이 무거운 상태 반죽이라서 둘러붙는 성질이 있는 거라 지금은 떨어지지 않아요. 견과류 위엔 다시 비스킷 반죽을 올려주는데요. 구워지는 과정에서 비스킷 반죽이 표면을 감싸 겉을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에클레어는 이곳의 대표 메뉴로 보통 하루 생산량이 400개 정도인데요. 오늘은 특히 주문량이 많아 아직도 구워야 할 분량이 상당해 작업자의 마음이 급합니다. 드디어 에클레어를 넣은 오븐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갑자기 온도를 내립니다. 220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팽창을 시켰거든요. 여기 에클레어를. 그래서 얘네가 팽창이 됐으니까 이제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워가지고 색깔을 내게 속 안에까지 잘 익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온도를 낮춰가지고 좀 더 굽습니다. 온도를 2단계로 바꿔가며 구워야 제대로 된 에클레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타령 작업자가 오븐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오븐이 이상하게 오늘 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오븐이 잘 안 떨어지네요. 오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빨리 캐치를 해야 되니까 기계라는 게 고장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븐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안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다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 구울 때 오븐에 들어가는 에클레어 개수는 240개. 잘못하면 전부를 버릴 수도 있어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과연 제대로 구워졌을까요? 내내 오븐 앞을 지키고 있던 작업자가 에클레어를 꺼냅니다. 아,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요. 조금은 더 잘 나왔으면 좋았죠. 앞으로 마음에 들진 않으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제 눈엔 맛있어 보이는데 베테랑 작업자의 눈엔 차지 않는 듯합니다. 금방 구워진 빵을 잘라 보여주는 작업자. 좀 비어있는 데도 있네요. 예, 여기에도 이 얇은 막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림이 들어가는 거죠. 물하고 버터를 끓여가지고 밀가루를 투입을 하는데 밀가루가 완전히 익어야 돼요. 밀가루가 완전히 익어야지만이 오븐에서 볼륨도 있고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작업자가 쟁반에서 에클레어를 골라냅니다. 작거나 좀 진한 거는 빼요. 네, 얘네들은 괜찮아요. 상품성이 없는 거는 다 빼야 돼요. 오늘 조금 완전한 제품을 드셔야 되는데 이 뭐 좀 아깝다고 해가지고 이걸 판매를 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품질적으로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어는 다른 빵에 비해 손이 많이 가고 만드는 과정도 꽤 까다롭습니다. 마지막 공정은 구워진 빵의 뒷면에 일일이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여기 안에 크림을 채워놔야 돼서 크림을 넣으려고 양쪽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에클레어에 들어가는 크림은 크림치즈와 요구르트, 머랭이 들어간 생크림입니다. 작업자가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냅니다.
완성된 에클레어는 하루 동안 냉동 후 포장을 끝내면 바로 출고됩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베이커리 종사자나 저희 업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바쁘죠. 그래서 태행량도 늘어나고 주문량도 늘어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산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같이 성장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빵과 케이크, 쿠키류를 주로 판매하는데요. 12월의 시작과 함께 크리스마스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젊은 층의 인기가 높은 빵인 슈톨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슈톨렌은 대부분의 제과점에서 1년 중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한 달만 판매되는 독일식 케이크인데요. 준비만 해도 몇 달 이상이 걸리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빵입니다. 오전 7시, 이른 시간부터 주방은 분주합니다. 작업자가 밀가루 반죽같이 생긴 것을 조심스레 떠서 담는데요. 뭐에 쓰는 것일까요? 酵물을 배양시켜서 효모균을 뺀 제품이에요. 이스트는 이제 좀 화학적인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이제 밀가루랑 이런 천연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발효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자가 직접 키워서 만든 천연 발효종과 밀가루를 반죽기에 넣고 슈톨렌의 반죽을 시작합니다. 늘렸을 때 안 찢어지고 손 지문이 보일 정도 되면은 잘 잡힌 거예요. 1차 반죽이 끝나면 슈톨렌의 중요한 재료인 럼에 절인 과일과 견과류를 넣고 2차 반죽을 합니다. 상쾌하는 것도 방지하고 그 향 같은 거나 이제 풍미랑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3달 정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3달이나 숙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래 할수록 더 럼의 향과 풍미가 올라와서. 반죽의 마무리 단계. 아무리 기계가 한다고 하지만 마무리는 사람 손이 가야 합니다. 반죽이 끝나면 1차 성형에 들어갑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 무게를 측정해 하나씩 소분한 후 동그랗게 모양을 잡습니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성형을 하려고 하면은 그 모양도 잘 안 잡히고 하니까 한번 둥글려서 가스도 빼주고 모양도 잡아주고. 슈톨렌 반죽은 상온에서 2시간 정도 숙성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숙성이 끝난 반죽에 황토색 동그란 봉처럼 생긴 재료를 넣고 말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 들어가는 마지펜인데 저희는 일반 마지펜은 안 쓰고 마스코바도라는 설탕을 이용해서 만든 마지펜이라서 색깔이 살짝 갈색? 아몬드 페이스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성형이 끝난 슈톨렌이 오븐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35분 정도 굽고 색을 보며 5분 정도 더 익혀줘야 노릇노릇 속까지 맛있게 구워진다고 하네요. 아, 빵의 고소한 향기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아닌가 보네요. 작업자가 구운 슈톨렌을 정제 버터에 담갔다 빼놓습니다. 버터를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버터가 스며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준 뒤에 이제 계피설탕과 분당으로 이제 위에 한 번 더 덮어줄 거예요. 슈톨렌은 길게는 한 달 정도 보관해두고 먹는 빵이라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겉을 버터로 코팅한 후 분당을 덮어 밀봉한다고 합니다. 숙성을 하면 과일과 버터의 풍미가 빵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더 맛있어지는데요. 그래서 2주 정도 숙성 후 판매된다고 합니다. 다른 빵들과 다르게 얘는 한 번에 먹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서부터 먹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부터 반을 자른 다음에 조금 조금씩 슬라이스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운데부터 이렇게 먹어줘요. 완성된 슈톨렌이 누군가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장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3개월 전부터 이거 크리스마스랑 연말을 대비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빵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 빵입니다. 슈톨렌 작업이 끝나고 바로 다음 제품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디저트 전문점의 꽃은 왜 있는 걸까요? 작업자가 꽃잎을 하나하나 떼서 정리합니다. 플로라이저라고 꽃을 소독하는 용도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 위에 장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공들여 준비한 장미는
무스 케이크 위에 장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지금 케이크 위에 뿌려지는 하얀 액체는 뭘까요? 블락가주라고 위에 초콜릿이랑 우유랑 이렇게 합친 혼합물인데요. 이거를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1인용 케이크를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로 이곳에서도 주력 상품은 지금 만들고 있는 소형 케이크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여성이다 보니 만들면서도 같은 여성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에 대해 항상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로 생활로 장식을 해가지고 화려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케이크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멋을 즐기기 위해 찾기 때문에 맛만큼 모양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민트와 라즈베리 인서트가 들어간 무스와 바질 가나슈와 딸기 인서트가 들어간 무스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무스 케이크는 냉동실에서 하루 정도 단단하게 굳힌 후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크리스마스 케이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첫 과정은 미리 준비해 놓은 반죽에 버터를 두껍게 잘라 가운데 끼워 넣는 일입니다. 크루아상처럼 그 결 자체를 만들려면 안에 버터를 넣고 또 접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버터가 녹으면 빵의 결이 무너져 제품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에어컨을 켜놓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나무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나무판도 저희가 차갑게 작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잠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작업하기 직전에 꺼내서 쓰고 있어요. 버터가 녹지 않게 빠르게 다음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작업자가 자를 이용해 반죽을 일자로 길게 잘라 놓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삶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머리 따듯이 삶는 거. 이렇게 반죽을 가지런히 닦는 이유는 동그랗게 말아 크리스마스에 걸어놓는 화환 모양의 빵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숙성과 발효 과정입니다. 29도 정도의 온도에서 3시간 정도 발효를 하면 신기하게도 납작했던 반죽이 이렇게 통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발효를 끝낸 케이크 반죽이 오븐에서 맛있게 익어갑니다. 처음에는 고온에서 익히다 온도를 낮춰 서서히 익혀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하네요. 결이 살아있는 브리오슈 빵이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케이크 제작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빵의 반을 잘라 라즈베리와 장미 시럽을 섞어 발라주고 그 위에 라즈베리 생크림을 넉넉히 짜서 올려준 다음 견과류와 입자가 큰 설탕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바삭하고 고소하고 아니면 또 건조 라즈베리로 이렇게 씹는 질겅질겅 씹는 그 식감을 줘서 다 다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나뭇잎에 시럽을 묻혀 올려주고 요즘 제철인 딸기까지 풍성하게 올려주면 크리스마스 화환 케이크 완성입니다. 평소에 여기 페스츄리를 좋아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리스트 페스츄리 나왔다고 해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 구매하러 왔어요. 너무 기대돼요. 제빵사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케이크가 누군가에게 달콤한 추억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힘들게 만들어도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런 말 같은 거 해주시면은 되게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힘들게 만들었으니 한 번쯤 드셔보시고 연말에 조금 즐겁게 보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